스르프 타임즈 2023년 4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편집으로서 윤리와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인 스파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 정치인들이 윤리 강령을 따르는 척하고 위선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스파이 프로그램의 노출이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에게 자극적일지라도 흥미롭고, 스파이 세계는 그들 직업의 윤리 강령을 지키며 위선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최근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그 극비 문서의 그 노출 때문에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모두 이 위선과 직업 정치가들에게 질려 버렸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인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역사 선생이 물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데 창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이죠. 그들 그 창녀의 세계에서도 직업의 윤리 강령을 지키며 위선행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략 80%의 결과가 대략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법칙이 파레토 법칙인데, 이것을 정치에 비유하자면은 대략 20%의 위선적 정치가들 때문에 80%의 국내 정치 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봤을 때 이 20%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이 사회에 작동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펜타곤 유출 미 공군 주 방위병 21세 용의자로 확인. 더 가디언지의 내용인데요. 이 사람 혼자가 아니고 이 온라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를 터그 샤커 센트럴이라고 불렀는데 20명 내지 30명의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총기 인종 차별적인 밈 비디오 게임에 대한 사랑을 공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의 정신으로 그것을 어떻게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일부는 위조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우선은 주 법인을 체포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폴리티코는 미국은 왜 소셜 미디어에서 유출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뭐 쭉 그 모든 내용을 다 뭐 읽어서 할 필요는 없고, 미국에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국장실장, 국방부 등은 전부 다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국민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 퍼뜨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고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변명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모든 내용을 감시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언론 자유가 보장된 거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그 감시 사회는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 활동을 하지만은, AP 미 정보 유출 한국과의 정상회담 복잡화, 김현진, 김동연 한국인 기자들의 보도 내용인데, 아모 메다니가 이 보도에 기여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보 유출은 155mm 그 폴란드에 33만 불 수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명분 만들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여냐 매출이냐 판매냐 이런 거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그것을 고려해서 입장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그 미국이 그 도청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을 복잡하게 만들 건데,
국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 청취하면서 우리가 그 전기차 IRA법이나 취법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또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성과를 내야 될 것이다라고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호 간에 동맹이라 하더라도 서로 염탐을 하는 것도 비밀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도청 활동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미국 관리들을 도청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 도청이라면 기분이 나쁘니까 정보 수집.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시긴트라는 특별 방송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어떻게 지키나 간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기가 왔다. 니폰 방송에서 전 통합망녀장 고노 가츠토 씨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기밀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한번 이렇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보안 처분제도 간첩법이 없는 일본 이렇게 돼 있고 기밀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구나 만일 관민 일체적으로 체제에 갖출 때다 이런 얘기고 현재 법으로는 특정비밀보호법 등이 있긴 한데 현재 그 첩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위대의 사이버 부대에서 하는데 리크루팅이 어렵다, 채용이 어렵다. 왜 그러냐? IT 인재들이 몰려오기가 좀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충성뿐이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 모양은 티셔츠에 하프 팬츠라도 입어도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자유대우는 공무원이라 파격적인 대우에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뭐 한계를 얘기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진이 있는데 일본 열도를 미국 동부 해안에 이렇게 그 갖다서 비교를 해본 사진인데요. 미국 동부 해안을 거의 카바를 합니다. 플로리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오키나와 열도까지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꽤 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름에는 이 태풍을 완충시켜주는 일본 열도가 그 한반도를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꾸로 겨울에는 그 한파, sak풍이 내려올 때 그 한반도의 그 산맥이 일단 거르기 때문에 일부 완충을 해줘서 겨울에는 또 한반도가 그 기여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그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지리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 일본이 그 미국 옆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뭐 세상이 뭐 달라졌겠지만은 미국 본토는 만약에 이 대서양의 그 태풍 아니 그 허리케인 여기서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을 일단 막아주는 역할은 하겠죠. 근데 겨울은 또 한반도 같은 역할을 못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재미있는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분내 조절 장애자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넷플릭스 아주 히트친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뭐 나름대로 유명해진 그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죠. 주인공으로 하고 이 여성 주인공은 아마 그 뉴스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계 그 미국인인데 한마디로 그 뭐 이거 여자들이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 가지고 서로 이약 올리고 약 올린다기보다도 좀 괴롭히고 뭐 이런 이 좀 보복하고 뭐 살인 이런 것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게 이 여자의 차에 그 기름을 붓고서 뿌리고 뭐 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 차 안에 여자아이가 있는 걸 보고 도망치는 그런 장면도 잠깐 유튜브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상호 간에 이렇게 분노 유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 또 매체에서는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그 깔려 있는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이중성에 대한 비판, 그런 시각도 이 영화는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뉴스는 누구한테 분노를 사게 할까?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한국이 열받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데 말이죠. 그 다음에 CIA 국장은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 누가 분노가 생길 것 같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아마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분노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떠다니는 모래와 먼지로 뒤엎인 베이징. 이게 이제 그 이 황사로 뒤덮인 베이징 그 샌드와 더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먼지인데 오염 미세먼지입니다. 오염 미세먼지 산업화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간만에 보통은 이제 황사 영향이 큐슈 지방 정도나 이렇게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번 거는 어떻게 바람의 영향이 이 일본 열도 전체를 그 오염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받게 하는 게 중관영 매체 한국이 황사 책임 떠넘겨, 중국은 중간 기착지일 뿐인데, 이거 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몽고까지는 니들 지금 국경으로 돼 있고, 물론 그 황사가 몽고와 그 다음에 내몽고 고비사막 쪽에서 넘어오는 거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불어오는데, 중국의 그 공업으로 인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그 오염 미세먼지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침공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애들 그 소견 머리가 그요 정도뿐이 안 되는 아새끼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또 분노케 합니다. 더려 펴지는 새만금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연합뉴스에서 LG화학 중 화유 코볼트와 새만금의 배터리 전고체 공장 짓는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경제 쪽에서는 중과 합작법인 K배터리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라고 받아치는 기사 같은 걸 냈고, 또 연이어서 중국산 광물 0.01g 만 섞여도 퇴짜, 중공급망 탈피 기회로 삼아야 라는 뉴스를 서울경제에서 연이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 아모레 퍼시픽한테 중국의 그 의존도를 벗어나야 된다. 또 뭐 한샘 뭐 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LG 생활건강도 그렇고요. 중과 헤어질 결심은 그 영화 제목에서 나온 거지만, 여기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그 여자 이 중국 출신 배우 이름을 모르겠네요. 한국 감독하고 결혼을 했죠. 헤어질 결심. 진직했어야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 원래 그 한국 내에서 방문 판매 중국에 이어 또 한 번 대박 노린다. 그럼 미국 가서도 그 방문 판매를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방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아모레가 그 성장할 때 한국의 여자들이 대부분 그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쇼핑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적어서 방문 판매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또 그거 지금 뭐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문 판매가 히트할지 여부는 그거는 자신할 수가 없겠네요. 설화수라고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얘기는 들어본 게 아니고 한번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여성용 화장품을 제가 사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모델은 그 옛날 모델 얼굴은 알겠는데, 그 요즘은 이 영화 배우인지 무슨 그 걸그룹인지 저는 뭐 알 바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국제에 팔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일본이 배워야 할 문화산업의 진흥본부. 아이다 까츠후미 작가가 기고한 글인데, 현대 비즈니스라는 데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 매체인데, 이런 걸 봐서는 또 객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터뷰한 내용은
코카 재팬이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본 지사에서 그 지사장으로 다년간 일했던 황선 메구미 씨라고 여기 돼 있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전략, 한류 드라마, K-팝 웹툰의 미래 지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일본 그 언론 매체들은 책이 나온 얘기를 요약해서도 보고하고 저자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의 그 교양이나 소양을 높이는 그런 데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서 판매 또 이 언론도 좀 도와주는 우리나라 그 언론 매체들은 기자가 알아가지고 취재한다기보다도 도서 출판사가 거꾸로 언론 기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내는 정도. 그래서 그 기사 원고까지도 아마 그 이 출판사 내지는 저자가 직접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해야만이 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경험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 일본한테 우리가 사실은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에서 한국은 먼저 일본한테 배운 거 맞다. 그렇게 되는데 향후 좀 그 일본이 또 배워서 같이 합작을 해서 협업을 해서 좀 더 협력할 게 서로 있지 않겠느냐,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그레이트 리셋과 어젠다 2030 NTD 코리아라고 에포크 타임즈에서 운영하는 방송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WTO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WTO의 사무총장 테드로스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인민해방전선 출신이라는 거 소개하면서 그 음모론 같은 그런 얘기 근데 음모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공중보건 위기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그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주제넘게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CDC 한국질병관리본부가 그 청으로 뭐 이렇게 올라갔대는데 거기는 국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WTO에 의해서 그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그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WHO의 그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그 세계 정부 역할의 일부를 허었다. 테드로스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세계 경제 포럼 유명한 거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한 그런 그 누구죠? 그 슈밥인가 그 사람이 그 주도해서 한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다 보면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기에는 대단히 파시스트적이다,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저기 그 주식회사는 주주를 섬길 의무가 있고 그들을 고객을 섬긴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가 오히려 환경 파괴와 인권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파괴한다고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 전체를 재편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빌더버그 클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젠다 21은 유엔에서 1992년에 채택됐는데 이번에 나온 그 2030 어젠다는 훨씬 짧지만은 한 예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정신과 태도와 신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도 필요에 의하면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재 유엔 산하 기구들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다 2030은 훨씬 더 큰 접근법을 취한다. 그래서 그 유럽연합, 지역정부, 유엔의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내의 부의 재분배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고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걸 누가 컨트롤할 거냐? 결국은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세계 정부 수립 세력의 그 어떤 그이 전위 부대로서 그 활동들 하는 단체들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어젠다 22일은 미 상원에 의해 조약으로는 비준이 안 됐다. 어젠다 2030은 그것은 뭐 조약 이런 성격은 현재 아닌 거로 되어 있지만 공산주의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의 형태와 통치 모델에 훨씬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모든 선정기관들을 동원해 중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베이징이 어젠다 2030에 자신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렇게 선전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라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어젠다 2030의 환경 보호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중간 거착길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한다? 그러면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내mon고에 그 우리 한반도처럼 그 식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인공 그 비가 아니고 관계 시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해변에 그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방풍링을 만들듯이 방사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빌더버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비밀에 좀 쌓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커밍아웃 정도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 제목 정도만 나오지 뭔 내용인지는 아직도 비공개다.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칭 글로벌 리스트, 인터내셔널 리스트인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불투명하기도 하다. 그리고 진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든 국내에서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든 전체주의라는 것은 민주국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들 있지만 로드 드레이어라는 사람은 연성 전체주의가 서구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3인주의, 서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게 이제 서구 유럽인데요. 복지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지금 연성 전체주의가 서구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사망 사건 이후로 또 드디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호원보다 빨랐다. 테러 용의자 헤드로건 빨간 셔츠 어부라고 해서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빨간 셔츠를 입은 노인이 젊은이의 목을 휘어감싸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또 한 사람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같이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 찍혀 있습니다. 이 범인 용의자는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아니 미남 배우 같이 잘생긴 애네요. 나름대로 키도 큰 것 같고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 남자를 붙잡았던 남성 어민들에게 감사 전화 상경신문 상케이 신문 이런 얘기고 또 그 참여했던 사람 한 사람 직접 목을 휘 감은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그 도운 그 어민 같은데 요렇게 그 상황이 찍혔던 거죠. 어, 어부 남성이 긴박 상황을 말해 은피통은 20cm 정도, 폭발 소리는 남자를 붙잡아 있을 때 굉장한 소리가 보통의 젊은 청년 저항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일본식 말을 번역이 돼서 나왔네요. 그리고 그 이 친구가 범인으로 되어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연설 직전
8. 정상회의 전 히로시마에서도 불안의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타임즈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 연기 폭탄 공포에도 상처 입지 않고 선거 운동을 재개했다라고 또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바꾸는 쪽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일본 사회에서 앞으로 정치적 폭력 사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 무로하시 유우키 일본 청년협의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를 바꾸는 쪽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그런 교육을 안 한다. 그냥 순종하는 것만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은 다른 선진국에서 가르치는 듯한 로빙, 진정과 시위, 미디어의 활용 등 사회의 변화 쪽을 가르치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의 권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아 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주의 실제로 체험하는 자리에서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민주의식을 키워야 된다. 이런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체포된 청년의 이름이 기무라 유지 용의자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코로나19의 분배복지 대신 반이민 우양호, 동아일보 이청아, 이지훈 기자 보도 내용인데 미국, 일본, 유럽, 중동 곳곳서 극우정치 바람, 고물가의 서민들 생활고 지속되자 기성정당 좌파의 지식 등 떠나고 미국서는 트럼프 지지율 상승세, 사민주의 본산 북유럽도 극우 바람, 오사카 기반 극우정당 유신회, 지역단체장 석권, 정계 우경화 속도 이하 해가지고 쭉 그 소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복지와 불평등을 외치는 좌파는 힘을 잃고 있다. 고물가 경기 둔화가 고착화되면서 그래서 덕분에 반사 이익을 극우 세력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연이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 경제 관련 의제가 투표 결과를 결정짓는 경제투표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나라 2024 아니고 미국의 대선 결과 또한 내년 중반 미 물가 성장률 공급망 교란 등 경제 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서 EU 정책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은 특히 미중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한 유럽에서의 극우 바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가지고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 방문 후 미국은 전쟁 조장을 중단하고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 출신의 룰라 그 대통령이죠. 이런 거 좀 뭐 알아는 둬야 될 것 같고 캐나다 한국 정보공유 협정 정보 소식통 오타 로이타 캐나다와 한국은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보안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보안 협정에 관한 회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캐나다 정부 소식통이 목요일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서 한국 전자전투기 개발 헬기 구입 뭐 이런 뉴스가 또한 나왔습니다. 중세사가 말하는 중국의 장래 뉴스 위크지 일본판인데요. 중세까지 중국은 서유럽을 능가하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왜 거기서 산업혁명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역사상 중국의 성장이 정체 또는 무산된 것은 몇 번이나 있었다. 그 대부분은 전론과 이민족 지배에 따른 것이다. 그 중에서 중세의 송대부터 명청나라까지 번영해서 정체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앞으로 중국의 행방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산주의의 위대한 자기 모순이라고 해서 개발 독재라는 말이 있듯이 발전 초기에는 좀 더 효과적인데 그러나
소련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결국은 공포 정치와 계획 경제를 깔고 경제를 마비시키기에 이르렀다. 중국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의미 같습니다. 물론 좀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틀리게 국가 자본주의라는 그런 이름이 불릴 정도로 그 국영 기업들을 많이 키우고 물론 민간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공산주의 자체는 근대 서구 문명이 나온 것이지 동양적인 게 아니고 인간 생활과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근대 서구 문명을 스스로 부정해서 중세에 돌아가는 것으로 큰 자기 모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말은 안 하고 요즘은 사회민주주의 뭐 이렇게 사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쪽에서는. 중국 미래에 대한 결론은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결론을 하동대초라고 외교 분석가가 기고한 글인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중국은 몇백 년이란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다.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수명은 시를 마지막으로 곧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공산국가가 됐는데 미국의 이 키신저가 매파로 나서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게 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미국의 싼 물건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공업이 발전했는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개발 독재의 한계에 도달하면은 결국은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 빨간 그 묶음에서 얘기했듯이 시가 마지막이 될 때 중국이 해체되기를 강력히 예측하고 싶습니다. 중공산당 통전부 대폭 강화, 전문가 각국 방첩 보강 시급, 통일전선부의 집권범위 대폭 강화, 미 유타주 중공에 심각하게 침투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게 야후 뉴스예요. 차이나 뉴스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치군 위협 겸 중앙서기 처서기 스타이펑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화회의 연의회 이렇게 되어 있고 회장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추가로 부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를 지금 마시려는 하는 장면을 찍은 모양인데 생긴 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네요. 네.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되면은 뭐 감시 사회를 더 만드는 거죠. 뭐 통일 전선 주요 공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소수민족과 종교단체까지 감시하고 통전부는 국가안전부나 국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비공식적으로 해외 스파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또 비전문 정보원을 모집 활용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4월 16일 늦은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